시사발전소 한지입니다. 자, 다누림 건설에 이어서 또 다른 부정한 방식의 수의 계약 논란이 터졌습니다. 무려 3건의 추가적인 수의 계약이었는데 이 3건의 수의 계약 모두 한 업체에다가 몰려진 일감이었어요. 자, 그런데 다누림 건설 6억 한 8천 정도, 그러니까 거의 7억에 가까운 비용의 수의 계약이었다라고 한다면요, 이번 그 3건의 일감이 몰려진 이 회사에는 그 수의 계약 비용 무려 16억 3천여만 원이라고 합니다. 관련된 내용 정말 웬일로 SBS의 단독 보도로 나왔습니다. 일단은 관련된 기사를 먼저 보시죠. 단독 수상한 수의계약 조세포탈 수사받는 업체가 대통령실 공사 왜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내려보죠.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업체의 수의계약으로 용산 대통령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공사를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겁니다. 공사 계약 현황을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게 되니까 이 업체는 용산 대통령실과 관련해 상황실과 융합센터, 사무공간 조성 공사 등 모두 3건의 발주 공사를 맡았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 16억 3천여만 원에 달하게 되는데 경쟁 입찰은 하나도 없었고 전부 수의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과연 어떤 업체냐라고 알아보니까 와, 다누림건설과 비슷하네요. 이거 직원이 2명이에요. 야, 진짜 대단하죠? 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고작 2명. 지난 2019년 7월 설립 이후에 이번 공사 외에는 맡았던 광급 공사가 도서관 페인트 도색, 학교 창호 교체, 이러한 1억 미만의 공사가 5건 정도밖에 안 했던 회사였습니다. 문제는 이 업체 대표가 현재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는 점이 또 문제죠.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허위 또는 가공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아서 세금 탈루를 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된 인물입니다. 국세청장, 최근에 김창기 국세청장이 이 MB정부 때 당시에 그 인물이 올라선 것, 그것도 인사청문회도 없이 올라선 것, 이런 거 다 무마시키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도 드네요. 자, 약 8억 원의 추징금을 어쨌든 징수를 당했고요. 이 대표가 심지어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서 경찰 수사까지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자, 대표 김씨 올해 이전에도 경호처 발주 공사를 맡은 적이 있고요. 이번 공사도 그런 과거 경험이 반영된 거라고 본인은 해명합니다. 그러나 경호처는 이 업체 선정 이유는 밝히지 않은 채 경호 목적상 기밀성과 시급성이 필요한 시설은 적법하게 수의 계약을 한다라고만 설명을 했지 다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 업체와 경호처 모두 과거 공사 내역을 증명할 자료는 보안 사안이라고 공개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쟁 입찰도 아닌 대통령실의 누군가가 이 업체를 특정해서 일감을 맡겼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필 다누림 건설의 논란이 터진 그 직후에 이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조달청이 며칠 전 급히 그 조회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것에 다누림 건설 말고도 야, 이거 비슷한 부정거래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네들이 급하게 이거 다 비공개로 막아놓으려고 조회 서비스를 일시 정지한 거 아니야? 라는 그러한 의혹이 있었던 것인데 아니나 다를까 또 나온 겁니다.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논란의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정말 명확한, 정말 시원한 해명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국방부 청사의 지하벙커 위치까지도 아주 상세하게 짚어줬던 대통령인데 어떤 내부의 조성 공간에 대한 디테일한 도면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 업체에 맡긴 이유에 대해서 보안상의 이유라면서 밝히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정말 황당할 수밖에 없는 사실인 거죠. 자, 그들이 말하고 있는 기밀성과 시급성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패밀리 비즈니스와 맞닿아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의혹이 또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다누림 건설 논란, 뭐 아시다시피 앞선 기사에서 등장했던 그 기업처럼 광급 공사의 수주 경험이 거의 없었어요. 게다가 시공 능력 평가액 한 3억 7천? 뭐 그 정도라서 수의 계약을 따낼 기본적인 조건도 갖춰지지 않았던 곳이죠. 그런데 무려 6억 8천짜리 규모의 대통령 집무실, 그 유리 설치 공사, 간유리 설치 공사의 수의 계약을 따내서 논란이 불거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이 포천에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밝혀진 또 다른 부정한 방식의 수의 계약 논란의 이 업체, 마찬가지로 시공 광급공사 시공 경험도 별로 없고 심지어 16억이 넘는 이 비용의 공사를 수주할 정도의 어떤 과거의 광급공사 기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국가기술 자격 그 5개 등급 가운데서 가장 최하위 등급 기술자라고 알려져 있는 그 기능사, 그 기능사만 2명이 있는 업체죠. 자, 다누림도 보면은 뭐 한 명은 뭐 초급 기술자, 한 명은 기능사였는데 거기도 다누림도 2명만 있는 업체였어요. 그런데 이 업체도 기능사만 둘인 거고요. 구성원 아무튼 이 기술자 2명밖에 없는 거죠. 다누림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곳곳에서 다누림 건설과 공통된 패턴이 등장하는 거죠.
다만 다누림과 다른 문제라고 한다면 그 대표가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라는 점이 또 좀 가장 또 다른 점이고 또 큰 문제일 것이고요. 자,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내놓고 있는 해명도 문제입니다. 과거 경호처 공사를 수주한 경험으로 이번 수의 계약이 이어진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이를 확인할 방법은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 조달청을 통해서 확인된 내용도 박근혜 사저공사랑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 3건의 발주공사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본인들이 업체를 특정해서 수의 계약을 해놓고서는 논란의 책임을 지금 전 정부로 떠넘기는 황당한 일도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조선일보의 기사를 좀 하나 보시죠. 불과 어제자 이 SBS의 단독 보도가요. 어제 21시 24분에 올라왔는데 조선일보가 급했나봐요. 새벽부터 기사를 써 올린 거죠. 새벽부터요. 대통령실 수의계약업체 조세포탈 몰랐다. 문재인 정부의 추천을 받았다. 아니 진짜 이 헤드라인만 보면요, 누가 보면 진짜 문재인 정부의 최측근 인사들에게 추천을 받았거나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본인에게 추천을 받았거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써놓은 건데 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경호처에서 박 전 대통령 사저의 경호시설 공사를 맡긴 업체라면서 당시 조달청에 등록된 해당 업체는 공사를 맡을 자격이 있어서 선정된 것으로 한다. 경호처에 추천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경호처 추천을 문재인 정부 추천이라고 헤드라인을 건 것도 저는 굉장히 경악스럽고요. 그나마 내놓은 해명이라는 게 고작 이 정도 수준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건 지금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그러니까 이제 특수관계인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의 혜택을 주기 위한 어떤 부당한 방식의 수의 계약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 논란의 그 본질도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특수관계인과의 부정한 방식의 계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가 최고 등급의 보안시설의 공사를 아무런 그 기업에 대한 사전 조사도 없이 시공 능력도 없거나 심지어 수사가 진행 중인 업체들과 수의 계약을 한다라는 거,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좀 충분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문제인데 전혀 그 문제의 심각성을 못 느끼는 것 같다라는 해명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계속되고 있는 이 이상한 수의계약 논란인 것인데 앞으로는 보안상의 이유라면서 이 모든 어떤 대통령실 추가 공사 수주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돌릴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분명 이 두 업체 말고도 조사해보면 나라 곳간을 털어먹으려고 지금 붙어있는 업체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규모가 상당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계속해서 듭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일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비일비재할 거라고 저는 사실 단언할 수 있습니다. 자, 비공개 수의 계약으로 찔러 넣어주고 또 앞으로는 민영화 사업을 통해서 대놓고 특수 관계인 기업들한테 퍼다 날라주고 대환장 파티라고 하는 게 이런 건가 봅니다. 비즈니스를 강조해왔던 교웅답다, 이런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